깊은 숲속에 고요한 호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호수에 가상의 격자를 긋고 모든 격자마다 손가락을 하나씩 넣고 같은 방향, 같은 속도로 돌려준다고 상상해 보기로 하죠. 그럼 결국 호수 속의 물의 흐름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각 격자의 경계에서 물의 흐름은 격자 양측 손가락에 의한 회전 때문에 상쇄되어 사라질 것이고 결국 호수의 가장자리부에 있는 물의 흐름만이 상쇄되지 않고 남게 될 겁니다. 이것을 식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스토크스의 정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예시가 굉장히 직관적이긴 하지만 스토크스 정리를 대변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시에서는 모든 격자에서의 손가락의 회전, 다시 말해 모든 격자에서의 컬 값이 상수라고 가정하고 상상했기 때문이죠. 그럼 조금 더 수학적인 표현을 통해 스토크스 정리가 일반적인 경우에도 성립하는지 유도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관점을 바꿔 우리가 호수에 손가락을 넣어 회전을 주는 것이 아닌 이미 호수에 존재하고 있는 물의 흐름을 분석해 본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매우 작은 격자를 설정하고 그중 한 격자의 중심에서의 유속을 Vxo, Vyo 라고 설정하겠습니다. 격자에서 정확한 물의 회전량은 격자 내부 모든 위치에서 유속을 고려해줘야겠지만 이 격자가 매우 작다고 가정한다면 1, 2, 3, 4번을 따라 물의 유속을 선적분해준 값이 해당 격자에서 물의 회전을 대변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격자가 매우 작기 때문에 각 변의 중심에서의 유속이 해당 변의 모든 위치에서 유속을 대변한다고 생각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먼저 1, 2번 구간에서의 선적분 값을 구해보겠습니다. 1, 2번 구간은 X방향의 유속만 선적분 값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변의 중심에서 X방향 유속을 구해줘야 합니다. 1, 2번 구간의 선적분 값은 격자의 중심에서 X방향 성분 유속이 Y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1 Y만큼 이동했을 때 변화된 값에 구간의 길이 델타 X를 곱해줌으로써 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머지 구간에서의 선적분 값을 구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즉, 컬 V 곱하기 델타 X, 델타 Y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중 3, 4번 구간과 4, 1번 구간의 선적분에서는 선적분의 방향이 각각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델타 X, 마이너스 델타 Y를 곱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구해진 컬 값을 스토크스 정리에 따라 면적분한다는 것은 모든 격자에서 컬 값을 구해 더한다는 의미와 같겠죠. 바로 오른쪽 격자에서 컬 값을 구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3에서 2번 구간의 선적분 값이 포함되는데 2번, 3번 변의 중심에 Vy 값에 마이너스 델타 Y를 곱해줘야 합니다. 즉, 중앙격자에서 구했던 2에서 3번 선적분 값과 크기는 같고 부호만 다른 성분이 오른쪽 격자의 회전에 포함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중앙격자의 모든 회전 성분은 좌, 우, 위, 아래 격자의 회전 성분과 모두 상쇄되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예시에서 보았던 것처럼 호수의 가장자리 부분의 물의 흐름만 남게 됩니다. 고로 벡터의 컬 값을 면적분한 값은 그 면의 테두리를 따라 선적분한 값과 같다는 스토크스의 정리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토크스 법칙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잠시 시선을 돌려 암페어 법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그림이 꽤 익숙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도선의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표현이죠. 이때 형성되는 자기장을 선으로 표현할 때 선상의 한 점에서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를 나타내는 벡터 값을 자기장의 세기 H라고 합니다. 그리고 암페어 법칙이란 자기장의 세기 H를 도선을 포함하는 폐 곡선을 따라 선적분하면 정확히 도선에 흐르는 전류 I가 나온다는 법칙입니다. 이때 도선을 포함하기만 한다면 네모난 경로를 설정해도 초록색과 같은 울퉁불퉁한 경로를 설정해서 선적분을 하더라도 값은 항상 I가 나온다는 것이 바로 암페어 법칙입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다음과 같이 쉽게 늘어나고 구부러지는 고무판이 있다고 생각할 때 고무판을 어떻게 구부리고 늘리건 간에 도선이 고무판을 뚫고 지나가기만 한다면 고무판의 테두리를 따라 선적분해준 값은 전류 I와 같다는 것이 바로 암페어 법칙입니다. 그럼 이제 스토크스 정리를 암페어 법칙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기장의 세기 H를 선적분한 값은 컬 H를 면적분한 값과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값은 전류 I와 같죠. 즉, 컬 H를 면적분해 주었더니 이 값이 총 전류 I와 같아졌다 라는 말인데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 컬 H라는 값은 단위 면적당 전류라는 의미를 가져야만 하고 곧 컬 H는 단위 면적당 전류를 의미하는 전류밀도 J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컬 H는 전류밀도 J와 같다.
이 식은 전자기학의 근간을 이룬다고 일컬어지는 맥스웰 방정식의 일부로서 전류와 자기장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암페어 법칙의 스토크스 정리를 적용하여 유도해 보았습니다. 스토크스 정리는 벡터 연산 증명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어떤 벡터 A에 대하여 다음의 연산값을 구해볼까요? 이 값은 분명 스칼라 값이 나올 것이고 그 값을 t라고 하겠습니다. 왜 스칼라 값이 나오는지 이유를 아시는 분께서는 댓글을 통해 다른 분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식의 양변을 부피 적분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구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전에 공부했던 다이버전스 티어럼을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은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토크스 정리를 적용해보면 컬 A의 면적 분값은 벡터 A의 선적 분값과 같다고 할 수 없겠죠? 왜일까요? 다이버전스 티어럼은 폐 공면에서 정의했었던 반면 스토크스 정리는 열린 공면에서 정의했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두 식이 같다고 하기 매우 찝찝한 기분이 듭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폐 공면에 작은 구멍을 뚫는다고 상상해보면 어떨까요? 폐 공면에 구멍을 뚫은 도형은 바람을 잔뜩 불어넣은 열린 공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폐 공면에서의 면적 분값과 열린 공면에서의 면적 분값이 뚫린 구멍만큼의 차이만 빼고 같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구멍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두 값은 비슷해질 것이고 구멍의 크기가 0으로 수렴하게 된다면 위식은 올바른 식이 됩니다. 구멍의 크기가 0으로 수렴한다는 말은 열린 공면의 테두리의 길이가 0이 된다는 말과 같고 이는 곧 선적 분값이 0이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고로 t는 0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보면 폐공면이란 뜻은 공면상 격자를 그었을 때 모든 격자가 좌, 우, 위, 아래 모두 다른 격자와 마주하고 있다는 뜻이고 이는 모든 컬값이 상쇄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처음에 예시에서 보았던 것처럼 폐공면에서 컬값을 면적분하는 것은 당연히 0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